머리 왔네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이번에 영상 올리고서 개인적인 수건 사업이었던 채널의 재생 목록을 조금 다양화하고 싶어서 그래서 채널 재생 목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정리를 해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나누는 기준이 제 생각이랑 되게 다르더라고요. 바로 전에 올린 114화까지 저는 당연히 5월이어서 완연한 봄인 줄 알았는데 그 절기상으로는 봄과 여름의 경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서 이제 재생 목록을 흡족하게 정리를 하고 어제도 물 주려고 보니까 지금 장난감 놀이를 대기하고 있는 보리. 원래는 제가 땅이보리 놀아주는 거를 먼저 하고서 물 주기를 하는 편인데 어제도 그렇게 하고 나오니까 이 남도자리가 지금은 많이 회복을 했는데 회복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바싹 말라 있었거든요. 물이 조금만 늦어도 확 급격하게 말라버리는 식물들이 이 남도자리도 그렇고 아스틸베도 확 풀이 죽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5월 5일부터가 입하라고 하는데 여름의 절기에 들어온 게 맞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여름의 절기에는 뽀시래기들 놀아주기 전에 미리 와서 약간 급격하게 말라있는 식물들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서 물 주기를 하려고요. 그래서 지금 나와봤는데 이 아보카도가 딱 봐도 나 물 부족해요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녀석 물을 줘놓고 장난감 놀이 해주고서 또 다른 식물들 확인하고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놀고 올게요. 언니 물 주기 잘했지요? 아무튼 다른 물이 말라있는 식물들까지 물 주기를 완료를 했습니다. 무궁화가 너무 신기한 게 원래 이맘때면 이 새순 근처에 진딧물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눌러서 물리적으로 방제해주고 막 식초나 과산화수소 희석에 뿌려주고 다시 물 뿌려주고 입샤워 해주고 이게 일상이었는데 올해는 깨끗합니다. 확연히 진딧물들이 적게 보여서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고요. 식물들이 물 먹는 동안 제가 발견한 식물들 움직임 같이 볼까요? 먼저 죽도석곡이 지난 영상에 콩알처럼 보였던 이 작은 꽃망울들이 이렇게 많이 개화를 해서 지금 6개의 꽃을 피우고 있고요. 여기 이 마지막 콩색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화하면서 크기가 커지고 있는 걸로 봐서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아요. 9개 모두 개화. 완전 보고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게 꽃밖에 안 보이네요.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고요. 그리고 꽃술까지 연보라색인 솔채꽃이 개화와 낙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네, 낙화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인데 저는 하나로 뭉쳐진 형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작은 꽃들이 빽빽하게 꽃잎들 하나하나에 또 다 작은 꽃들이 있더라고요. 꽃술 부분도 꽃처럼 보이죠.
그래서 낙화하는 꽃들이 저기 보이시나요? 저렇게 꽃잎이 아니라 아예 꽃이 하나씩 떨어져 있는 것처럼 저렇게 낙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법 백만송이 장미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솔체를 기록을 하고요. 이 아디안톰도 진 잎들도 정리해 주었습니다. 너무 예쁘죠? 근데 퇴비 재료로도 굉장히 빠르게 부숙이 되는 기특한 고사리입니다. 잎 정리해서 생각난 것인데 따이가 너무 좋아했던 이 캣닙 줄기도 사실 그냥 여기에 두었을 때는 하루 뒤에 약간 축 처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땅이가 좋아하는 걸 발견하고 여기 이렇게 잘라준 줄기에서 겨순이 지금 여기랑 여기 이렇게 겨순이 돋아나고 있는데 아직 아주 자라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잎들을 그래도 조금 더 싱싱하게 주고 싶어가지고 물을 담가줬는데 여기서도 생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못 자라고 있긴 한데 다시 싱싱해졌어요. 아보카도는 이렇게 물주기 촬영할 때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홍 리스본이 지난 영상에서 그 다음 꽃창문들이라고 소개를 드렸던 이 꽃들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이제 개화기가 끝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운 발견을 했는데요. 이 강아지 꼬리처럼 배추꽃대처럼 보이기도 하는 이렇게 길게 있는 부분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창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꽃들이 피고 졌던 꽃대들이더라고요. 길게, 얘는 조금 짧게 이런 개화기를 가졌었구나 싶은 꽃대들을 발견을 했고요. 아름다운 분홍 리스본까지 보고 저는 오늘 물주기 기록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5월 22일이고요. 죽도석곡 마지막 꽃다발 새송이가 노랗게 색을 변화시켰습니다. 마지막 개화까지 잘 할 것 같죠? 다른 꽃들은 개화기가 길게 가장 처음에 피었던 꽃들부터 아래의 4송이까지 모두 잘 있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있고요. 죽도석곡 말고는 중간 과정인 식물들의 모습이 많은데요. 먼저 이 치자가 꽃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것이 마음 같아선 더 많은 꽃들의 개화를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야금야금 달팽이가 다시 출현한 것 같기도 해서 잎이 이렇게 먹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더 귀하게 느껴지는 치자꽃 한 송이가 여기 있고요. 그리고 부작판에 키우고 있지 못해서 늘 조금 미안한 박지란 베이지가 그래도 무던하게 이런 멋쟁이 잎들이 될 잎들을 키우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 녀석은 6손가락으로 나뉘어서 자랄 것처럼 보이네요. 제법 땅이 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있고 오늘 물주기 하면서 보니까 이 작은 귀여운 잎이 좀 떨어진 지 오래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잎끝이 말라서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쉬워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봄에 가지치기를 해준 이 붉은 여우꼬리가
바로 그 직전까지도 꽃을 달고 있었는데 너무 길게 늘어져서 자라는 것 같아서 그 꽃을 정리해주면서 가지치기를 해주었는데요. 올해 첫 번째 꽃을 개화를 합니다. 겨울에도 사실 꽃을 피워주어가지고 든든했었는데 봄에도 조금 쉬었다가 이렇게 꽃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오늘 물주기한 식물들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온실의 지중해관을 아름답게 장식하곤 하는 부겐빌레아가 아래쪽의 새순들을 내는 것을 시작으로 오늘은 다른 줄기들로도 연두색 움직임들이 번져가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이 아래쪽 줄기만 살아있는 것인가 했는데 조금씩 에너지를 위쪽으로도 전달을 하고 있나 봐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겐빌리아까지 보고요. 그리고 베란다도 저기 힌트가 보이시나요? 이 장미가 이렇게 빠르게 다음 꽃망울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3개, 4개 이렇게 진 꽃 바로 옆으로. 이번엔 로즈잎 열매 드디어 조금 기대할 법하게 통통하게 크고 있어요. 이런 로즈잎 열매 옆에 5개, 6개, 8개의 꽃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겹가지가 자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흙에서 바로 자라는 잘라주어야 하는 흡지라고 하는 줄기가 자라고 있어서 이렇게 또 끊어줬습니다. 원래 있는 줄기랑 영양분을 나눠 갖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자르는 줄기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잘라주었습니다. 지금 이 줄기를 더 잘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잘라주었고 8개의 꽃을 확인을 했습니다. 튤립은 거의 다 흙 위에 식물들이 비어가고요. 신기했던 거는 이번에 해를 넘겨서 꽃을 피웠던 이 화이트하트 튤립 잎이 아직까지도 녹색으로 구근을 키우고 있어서 해를 넘겨서 자라는 구근들은 이렇게 늦게까지 양분을 흡수하고 있구나 한다는 거를 발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녀석 왠지 내년에도 꽃을 피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원종 튤립들도 내년이 기대가 돼요. 뒤에 펜지도 잘 있고요. 저기 비올라도 꽃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유리오포스도 다행히 적응을 잘한 것 같죠.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스위트피가 제법 많이 자랐죠. 이렇게 2개의 씨앗들이 발화를 해서 철망을 타고 자라고 있습니다. 실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계속 해를 향해서 이렇게 뻗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하늘하늘하게 바람에 흔들리다가 땅이하게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안으로 조금 고정을 시켰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좋죠? 이렇게 지금은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땅이가 솎아준 딸기 열매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의 스위트피는 3개의 씨앗이 자라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햇빛이 더 강해서 더 빽빽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5월 중하순이니까 뿌리파리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의 정원은 괜찮으신가요? 벌레잡이 제비꽃을 여기로 옮겨 놓기도 하고 조금 더 뿌리파리를 잡긴 했는데
이 녀석만으로는 약간 역부족인가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분홍색 가루 알약인 이 코니도를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농약이 꿀벌한테 위험한지가 농약 그 정보에는 항상 적혀 있거든요. 트위터에서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더보기란이랑 댓글에 적어둘게요. 꿀벌에 대한 유해성을 알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 주소에서 제가 따로 또 창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여러분이 갖고 계신 농약을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 끝으로 가면 여기 작물 보호제 지침서라고 있어요. 이것을 누르면 농약 정보표에 들어있는 것을 인터넷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맨 뒷장으로 가시면 꿀벌의 독성 강함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돼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최대한 안 쓰는 쪽으로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총진싹을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장원농장님이 알려주셔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괜찮아요. 원료의 종류와 함량에 그냥 미생물의 이름만 있어요. 미생물 100%의 유기농업 자재인데 이것도 가루로 된 것이 있어요. 저도 가루로 된 것이 사용하기는 더 편해서 만약에 아직 찾고 계신다면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아서 가루로 된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150ml짜리 스프레이인데 쓰고 다시 만들고 하기에는 이것이 신선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좋더라고요. 이렇게 잠글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나옵니다. 이거를 총진싹 0.3ml에 물 150ml 해서 500배로 혼합해서 방금 뿌려줬습니다. 뿌렸더니 뿌리파리들이 막 날아오르네요. 효과가 있는지 지켜볼게요.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이제 5월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먼저 물이 급한 식물들 셋을 먼저 물주기를 했고요. 알뿌리가 늘 든든한 이 아스파라거스는 원래는 어제 물주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사연처럼 장미부터 피향나무 식물들이 가득해서 오늘로 밀렸습니다. 여기도 새 줄기가 있고 새잎도 약간 물 부족하다고 처져 있어서 오늘 아침에 좀 미리 물주기를 해줬어요. 올해는 꽃을 쉬어가나 했는데 이렇게 꽃을 준비하고 있고요. 아주 진한 노란색 꽃술이 너무 귀엽네요. 꽃 개수도 엄청 늘어났죠. 미니어처 꽃다발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다 보면 줄기 틈틈이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줄기 틈틈이 꽃을 준비하고 있어서 발견하는 재미가 크네요. 여기도 가득 피었네요. 작은 꽃들을 내고 있고 아스파라거스는 키워볼수록 병충해도 잘 없고 적당히 놀 것을 알고 있어서 신났습니다. 몸풀고 있네요. 아무튼 아스파라거스는 정말 지난 회차에 꽃을 보여드리고 종종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스파라거스부터 이 아스파라거스 메일이 이 아스파라거스 나누스 혹은 아스파라거스 플루모소스로 불리고 있는 이
아스파라거스까지 정말 병충해도 잘 없고 생명력도 정말 강한 것 같아요. 물론 안개 같은 잎들, 물론 이 녀석들이 이제 말라서 떨어질 때는 정말 먼지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잎들을 정리해주는 것은 약간 번거롭지만 세상 강하고 분위기 있고 물 건조에도 강하고 그런 식물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물주기 했고요. 저도 밥 먹고 땅이보리도 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땅이보리의 루틴도 끝내고 뿌리파리 방제도 틈틈이 하고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물주기는 이렇게 또 한가득이죠. 물주기 할 식물들 골라보면서 발견한 식물들 같이 보고 오늘은 드디어 튤립 줄기가 모두 마른 화분이 큰 녀석이 2개가 생겨서 이 녀석들을 오늘 쉬어가는 자리로 옮겨놓고 저 자리에 새로운 식물들도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식물은 따란! 나도풍란, 대역풍란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착색란이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라색 얼룩 무늬를 가운데에 촘촘하게 마치 지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꽃의 무늬를 갖고 있는 꽃 2송이를 피웠습니다. 여기 아직 물감놀이를 하고 있는 이 다른 콩들도 6송이가 더 있어요. 우동 같은 연두색 뿌리들도 너무 멋있죠. 제가 나중에 이 낚싯줄을 모두 거두고 나서도 완전히 고정이 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이 녀석인데요. 이 나무의 결을 따라서 여기도 고정을 하면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팝콘 같은 꽃을 발견을 했습니다. 뚜롱. 너무 예쁘죠? 저는 워낙 이 꽃잎이 화려한 개체라고 생각을 해서 꽃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내었습니다. 이 녀석은 보라색 잎을 가진 개체인데 꽃은 이렇게 하얗고 줄기랑 꽃망울은 약간 붉은빛이 나서 살짝 분홍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예쁘죠? 이런 팝콘처럼 풍성한 휴케라의 꽃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3번째는 저희가 움직여야 합니다. 3번째 식물들 움직임은 무화과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4군데로 퍼진 줄기 중에 가장 두꺼운 이 줄기 위에 가장 많은 열매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총 몇 개가 있는지 볼까요? 여기 2개, 그래서 3개, 4개, 5개, 6개. 이 줄기에만 6개가 있고요. 여기 7개. 이 녀석은 열매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7개의 열매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맛있겠다. 그러면 여기 튤립 화분들 옮겨볼게요. 이 녀석도 갑니다. 이렇게 식물등 아래랑 제일 아래 칸으로 옮겨주었고요. 베란다에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옮겼고 막간자랑 토마토 꽃 폈습니다. 치자랑 부겐빌리아를
절로 옮기고, 이 부겐빌리아가 가시가 많은 식물인데 여기 있으면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긁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치자가 줄기를 앞으로 휘어져서 많이 뽑고 있어서 가시가 특징이 장미 옆에 부겐빌리아 놓고 넓은 공간이 있는 원형 유리 탁자 위에 치자를 놨습니다. 여러분, 저 방금 무화과 물주기 하다가 여기서 벌이 날아다니는 걸 봐가지고 황급히 꽃이 핀 펜지랑 비올라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꽃 많다고 소문나면 좋겠네요. 한 마리에도 이렇게 설레네요. 근데 벌이 엄청 컸어요. 아침에 비몽사몽 하고 있는 땅이구리. 세상에. 진짜로 벌이 많네요. 꿀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 꿀벌을 처음으로 목격한 영상이 되었네요. 자랑 성공! 이번 에피소드 115편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모쪼록 여러분들의 하루에도 행운 같은 일들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 116편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안녕.